자, 다음 조경 식재입니다. 무궁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무궁화는 히비쿠스 시리아쿠스라는 학명의 아욱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아욱목 아욱과에 속한 것이 되겠고요. 꽃이 개량되어 담홍, 자색, 백색, 홀꽃, 겹꽃이 다양하다.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품종이 개량돼서 한 20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는 사과로 장타원형이고 약간의 털이 있는데 10월경에 성숙한다. 또 맞는 설명이다. 잎은 대생으로 세 개로 갈라지나 윗부분의 잎은 갈라지지 않는 것도 있다. 무궁화의 잎은 대생이 아니라 호생이죠. 어긋나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무궁화 우리 많이 보죠. 여기 보시면은 호생이죠. 이렇게 어긋나서 잎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개로 갈라지고 호생이다. 잎을 그런 특징이 있다. 자, 다음 줄기 싸주기 나무 감기를 하는 이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기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 이렇게 감아줘서 수피를 보호하고 일소, 그다음에 한파의 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병충해도 방지하고요. 수분 증산 억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가 되겠죠. 이번에 잡목 침해를 방지한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숲이 나무 감기를 하는 그런 수목들은 이식한 후에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분 증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 수피가 얇은 수종, 단풍나무라든가 특히 배롱나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여름이나 겨울에 수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다음 지피식물 중 100세개의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면은 할미꽃 하면은 자주색이죠. 그래서 1번 벌써 틀렸고요. 동작꽃은 주홍색, 그리고 금낭화는 담홍색, 이렇게 피어납니다. 이번에 복숭꽃은 노란색, 피나물은 노란색, 원추리는 주황색이 되어 있고요. 3번에 바람꽃, 물매화, 남산제비꽃, 이런 꽃들이 모두 백색이고요. 4번 용담은 자주색, 투구꽃도 자주색, 용머리 자주색. 그래서 4번은 다 자주색 꽃이 되는데, 정답이 3번 바람꽃 같은 경우는 이 꽃이 바람꽃입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물매화, 이 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산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음에 봐도 헷갈리시겠죠. 저도 좀 헷갈릴 때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백색꽃이다 라는 것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일반적인 식재 설계 과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은 예비 계획 단계, 기본 구상, 식재 설계, 시공, 이 단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관련 법규 검토가 들어가 있죠. 기본 구상 예비 계획 단계 대신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예비 관련 법규 검토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계획 단계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 법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 계획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1번이 답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비 계획 단계는 설계 목표의 설정을 하고 부지 조사, 분석, 그다음에 관련 법규 검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비 계획 단계고요. 기본 구상은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인가, 식재 기본 구상을 하고 사용 수종을 선정을 합니다. 식재 설계에서는 평면도, 상세도, 시방서, 적산,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완공은 시공, 감독, 유지 관리, 시공 후 평가 등을 하는 단계가 이제 완공 단계다. 이것이 식재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이다. 식재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식재 계획 및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서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통 서나무라고도 하고 서나무라고도 하고요.
꽃은 잎보다 먼저 피어난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작나무과 식물로 잎은 호생이다. 우리나라 온대림의 극산림의 우점종, 극산림 우점종의 대표적인 수종이 서나무가 되겠죠. 수피는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가로형 피목이 발달한다. 서나무의 수피는 매끈하고 근육질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림에 보여드릴 텐데, 피목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기, 뿌리 등의 기공과 같이 공기 통로가 되는 그러한 조직을 피목이라고 하는데, 서나무 다시 보시면은 카르피누스 락시플로라라고 학명이고요. 학명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쌍떡잎 식물 참나무과 참나무목 자작나무과 암수 한 그루이고 올해 잎보다 먼저 핀다. 꽃이 미상꽃 차례를 이룬다. 잎은 호생이다. 예, 길이가 3에서 7cm. 난형 또는 난상타원형. 회색의 숲이 회색이고요. 표면이 매끈하고 근육질의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호생이다. 예. 난형. 예. 이게 줄기 이렇게 매끈하고 약간 근육 같은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줄기 느낌이 숲이 느낌이 되죠. 예. 시 서나무가 되겠습니다. 토양 산성화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일단 토양 산성화가 되면은 토양과 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토양의 떼알 구조 형성이 활성화된다라고 되는데 1번 떼알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입단 구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입자가 모여서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는 토양 구조가 돼서 이것은 보비력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비료를 더 많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이 답이 틀린 것이 되겠죠. 산성화에 대해서. 자, 이것도 산성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산성화가 되는 경우는 강우량이 증발량보다,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오면은 강우로 인해서 수용성, 그 토양에 있던 수용성 염기의 용탈이 됩니다. 이게 수용성 염기가 용탈이 되면 비료에 있는 양분이 토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토양과 양이온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염기와 맞물려서 토양 내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표토 유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된다. 부식 및 비료에 의한 산성화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이나 방지책을 보면은 산도가 4.0 이상의 간상선 토양은 탄산석회나 소석회를 넣어서 중화시켜 준다. 토양의 나지 기간을 단축한다. 그래서 염기 용탈 및 유실을 방지하는 여기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는 거죠. 산성화학 비료나 거름물 자제하고 유기물 함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퇴비, 기비, 녹비를 사용한다. 그리고 산성 토양의 지표 식물로는 발행이, 바동산이, 쇠뜨기, 질경이,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26번이었고요. 수목에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 수종의 기간별 특징이 되는 색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자작나무 꽃 흰색 되어 있는데, 자, 자작나무 보시죠. 자, 이겁니다. 흰색의 수피가 특징인 것이 자작나무가 되겠고요. 2번은 흰말채나무, 숲이 흰색 되어 있는데 흰말채 붉은색의 수피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빛나게 되죠. 뒤에 눈이 있는 그러한 흰말채나무 사진이 많이 있죠. 자, 3번 홍가시나무. 홍가시나무는 꽃 홍색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잎입니다. 홍가시나무의 잎이 붉은색, 잎이 특징이 되어 있고요. 4번이 벽어동, 숲이 녹색,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색채별로 각 수종의 특징이 있다. 다음 장미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1번의 오미자는 장미과가 아니라 오미자과가 되겠죠. 오미자도 잠시 보시면은 오미자과의 낙엽 덩굴 식물입니다. 덩굴 만경목입니다.
거의 둥글고 팔골에 홍색으로 익습니다. 한두 개의 종자가 들어있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낸다. 그래서 오미자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토양의 화학적 성질 중 양이온 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음이온 용탈,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양이온 치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 치환을 위해서 음이온이 토양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양이온 치환 능력은 토양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표면에 있는 그 유기물층 이런 데서 양이온 치환 능력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죠. 자, 설명드리면은 양이온 치환 교환 능력 용량 뭐 CEC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성분에 양이온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토양에 들어갔을 때 이 토양에 가지고 있는 능력, 양이온을 얼마나 치환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되는 것이죠.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비료 성분을 흡착 보조하는 음이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에 가지고 있는 음이온 수, 이것이 많을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 치환 능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보비력이 높고, 그렇다는 얘기는 비료의 영양 성분을 잘 잘 흡착할 수, 토양 내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2C 비료 성분은 양이온 치환 용량만큼 토양 입자에 흡착이 됩니다. 나머지는 토양의 용액에 녹았다가 작물에 흡수되거나, 토양 용액에 있다가 그 자유수나 이런 데 있다가 이제 흡수된 경우인데, 거의 용탈이 많이 된다, 유실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양이온 치환 능력 같은 경우는 그 유기물층 맨 위에 있는 그 층에 많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 3, 4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목의 번식과 관련된 잡종 강세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잡종 강세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 1세대의 그 양친수보다 그 2세대가 저항성이나 생산력 뭐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난 형질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잡종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잡종이 양친수보다 더 우수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잡종 강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녹지의 생육이 불리한 수종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번 중에 금목서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약한 수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식재 수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배기가스나 건조에 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맹화력이 강하고 하지 밑까지 잘 발달된 상록수가 적합하다. 보통 기능성 식재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를 많이 씁니다. 적설지 경우에는 염화칼슘에 강한 수종, 그래서 교목으로는 가이찌가, 종가시나무, 향나무, 아회나무, 광나무, 관목은 꽝꽝, 다정큼나무, 돈나무, 둥근향, 사철, 철쭉류 정도를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식재로 많이 심는다. 다음 특징 설명은 어떤 종에 가장 적합한가? 마그노리아 세라 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목련과죠. 산골짜기 숲속에 자라는 자생하는 낙엽 화력 소교목이다. 꽃은 5, 6월에 잎이 핀 다음 나와서 밑을 향해 핀다. 자, 목련과 중에 꽃보다 잎이, 대부분의 목련과는 꽃이 더 먼저 피죠, 잎보다. 근데 꽃보다 잎이 먼저 피는 그러한 수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야죠. 이게 한박꽃나무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목련과 수종이 학명으로 나와 있는데, 마그놀리아 쿠보스 해서 목련, 그냥 일반 목련이 되는 것이고요. 마그놀리아 시볼디는 한박꽃나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목련 한박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의 국화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3번은 마그놀리아 오보바타, 일본 목련이고요. 그랜디프로라는 것은 태산목, 이 태산목도 목련과 중에 상록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조경 공사 시 표토 모으기 및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경 공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번 지하 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 가능한 채취는 피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채집 대상 표토의 토양 산도가 5.6에서 7.4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표준 시방서에는 6.0에서 7.0 정도의 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도 보시면은 보관 시 가적치의 최적 두께를 2.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기준치는 1.5m입니다. 그리고 최대 5.0m가 아니라 최대 3.0m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하고 3번하고 두 개가 다 답이 된다. 이게 2016년도 4회 같은 회의 조경 기사에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4번 읽어보시면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중 멸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종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멸종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멸종되지 잘 않는다. 그럴 때 보기를 보면은 몸체가 작은 종 같은 경우 조금 헷갈리시죠? 그럼 다음 거 먼저 보면은 유전적 변이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유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만 간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멸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거고요. 지리적 분포가 범위가 좁은 수종.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체가 작은 종 같은 경우가 멸종 가능성이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수종 중 잎의 특징이 복엽인 것은 어떤 것이냐? 복엽, 겹잎 뭐 이렇게 하는데 잎이 여러 개 있는 단엽, 홀잎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1번 알비지아 주니브리신 그래서 자기나무입니다. 자기나무는 당연히 복엽이죠. 우수 2회 우상 복엽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팥배나무, 그 다음에 3번은 박태기, 그 다음에 4번 크라테쿠스라고 하는 것은 산사나무 속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두 복엽이다. 자, 이 복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한바꽃나무 아까 사진 안 보여드렸네요. 목련가에. 자, 복엽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상복엽과 장상복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상복엽이라고 하는 것은 소엽이 총엽병에 좌우로 달려나는 소엽이 있다. 총엽병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달려나는 이것이 우상복엽이다. 그런데 이것이 소엽의 수가 홀수인 경우는 기수 우상복엽이라고 하고 짝수인 경우는 우수 우상복엽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 우상복엽인데 이렇게 위에 하나가 나는 경우는 기수 우상복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소엽이 방사상으로 퍼져 있는 소엽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이 장상복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상복엽을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홀수냐 짝수냐 따라서 기수 우상복엽, 우수 우상복엽 이렇게 나눠졌는데 소엽의 분할 횟수에 따라서 1회 우상복엽, 2회 우상복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총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 이렇게 분할됐다 해서 1회 우상복엽, 두 번 분화되면은 1회 우상복엽은 이거고요. 이게 1회 우상복엽이 되는 거고요. 기수 1회 우상복엽, 이것이 기수 2회 우상복엽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림으로 보면은 장상복엽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된 것이 되겠고요. 삼출복엽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우상복엽 이렇게 된 것, 기수 우상복엽 여기서 2회 한 번 더 분할된 것, 그것이 기수 2회 우상복엽, 기수 1회 우상복엽. 1회는 뭐 생략을 해서 기수 우상복엽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수종 기수 1회 우상복엽에는 개물풀의나무, 소태나무 등이 있고 우수 1회 우상복엽, 무한자나무, 기수 2회 우상복엽에는 멀구슬, 우수 2회 우상복엽, 자기나무 그 문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실거리 나무 등이 있다. 이런 수종들 한 번씩 기출 문제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36번이죠. 보통명은 습성, 특징, 산지, 용도, 전설, 외래어 등에 유래되어 비롯된다. 나무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생강나무, 주목, 물풀의 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에 너도 밤나무가 이게 그 전설 유래 이야기에서 명칭이 유래가 된 거죠. 때문에 그 너도 밤나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스님이 그 유래를 보면은 그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한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가 그 호랑이한테 이제 물려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하고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옆에다가 밤나무 100그루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버지가 밤나무를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랑이가 와서 아이를 물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100그루를 심었으니까 넌 이제 못 물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한 그루가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100그루 심은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나도 밤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0그루가 채워졌기 때문에 호랑이가 물러갔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한테 그래 너도 밤나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나무가 너도 밤나무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도 밤나무가 그러한 유래에서 명칭이 된 거고요. 자, 문제 풀어봐야죠. 예, 37번입니다. 다음 중 피자 식물에 속하는 종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피자 식물 그 속시 식물이죠. 종자가 종피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식물이 피자 식물이고 반대말은 나자 식물, 겉시 식물이 되는 거죠. 보기를 보면 은행나무가 나자 식물이죠. 나자 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38번 그림 중 식재를 통한 비대칭 균형에 의한 공간감을 조성한 것이 아닌 거에서 나와 있는데 비대칭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중량감이 아니라 시각적 그다음에 질감에 의한 그러한 이제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2번 그림이 바로 대칭 균형이 된다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식물체 기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ip의 뒷면에 있는 공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구멍, 공기 구멍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공변세포는 기공에 2개가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 3, 4번 읽어보시면 모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공을 보면은 자 여기가 기공인데 이제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공을 열었다 닫혔다 하는 2개의 세포가 공변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포에 있으면은 표피세포고요. 예. 그래서 공변세포는 2개다. 자, 40번 흰색의 꽃 5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이 피고 붉은색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감상할 수 있으며 녹음수 또는 독립수로 적합한 수종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흰색 꽃과 붉은색 열매다 그러면은 보기에 있는 것 중에 마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목 보시면은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 소교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월에 가지 끝에 겹고른 꽃차례를 이루고 있는 흰색 꽃이 많이 모여서 양성하다. 잎 양면에 털이 없고요. 열매는 작은 사과 모양이며 둥근 모양이고 끝부분에 남아 붙은 꽃받침 잎은 안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다. 10월에 붉은색으로 있는다. 이 열매가 꽃보다도 더 관상 포인트가 되죠. 마감목에는. 자, 이렇게 해서 적용 식재 과목까지 풀어봤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